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26만 9,500원이라는 가격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스마트폰 샤오미 레드미 15 5G가 국내 출시했습니다. 가격대가 낮은 만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6.9인치 대화면과 7.0mAh 배터리, 18W 리버스 충전이라는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는 6.5인치 이상이면 대화면으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도 레드미 15 5G의 6.9인치는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6.9인치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 울트라와 아이폰 17 프로맥스를 양옆에 두면 이 스마트폰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 보급형이라서 베젤이 얇지 않다 보니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한 손에 잡았을 때 상당히 크다는 것이 바로 체감이 됩니다. 그나마 프레임이 후면 쪽 모서리에 공유를 적용하고 디스플레이 쪽 모서리는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다층형 구조를 적용해서 편안함을 주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무게는 217g으로 6.9인치 스마트폰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수준이고 절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생긴 모습은 4개의 모서리가 둥근 형태라서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카메라 섬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튀어나온 렌즈는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가장 아래에 튀어나오지 않은 것은 디자인적인 역할만 합니다. 겉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름이 기본 부착되어 있고 소프트 케이스가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 있습니다. 기본 케이스는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한 단차가 충분하고 질감이 미끄럽지 않게 적당히 부드러워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은 케이스나 필름을 프리미엄 제품처럼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가격이 저렴함에도 이렇게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스마트폰일수록 성능이 정말 쓸만한지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레드미 15 5G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6S Gen3 AP, LPDDR4X 8GB 램, UFS 2.2 256GB 저장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20만원대 스마트폰이지만 램과 저장 용량을 충분히 넣어준 것은 분명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외장 메모리 슬롯이 있어서 2TB까지 확장이 가능한 점도 좋습니다. 실사용 환경에서의 CPU 성능을 다방면으로 측정하는 긱벤치 6 점수와 GPU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를 보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갤럭시 A 시리즈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헬리오 G99를 탑재한 갤럭시 A24보다는 모든 점수가 높고 엑시노스 1280을 탑재한 갤럭시 A25보다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노스 1380을 탑재한 갤럭시 A26과 스냅드래곤 6 Gen3를 탑재한 갤럭시 A36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성능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 원신과 마비노기 모바일을 플레이했습니다. 원신은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음으로 설정하면 제법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래픽 품질을 높이고 싶다면 중간 설정까지는 그럭저럭 즐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비노기 모바일은 그래픽 설정을 낮추면 그래픽 환경이 확 안 좋아지는 게임이라서 높음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때때로 약간의 버벅거림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럭저럭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게임을 해보면 보급형 스마트폰이다 보니 높은 설정에서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20만원대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조절해서 그럭저럭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레드미 15 5G의 성능을 정리하면 불편함을 주는 버벅거림이나 멈춤 등의 이상 현상이 없고 영상 시청, 웹서핑 등 일반적인 사용을 할 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 나옵니다. 다만 최근에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4분의 1발자 정도 느린 것이 체감이 됩니다.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성능이 높지 않은 스마트폰이지만 발 관리가 이상 없는지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면 최고 온도가 아주 쾌적한 33도대입니다. 발열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높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최고 성능을 스로틀링 없이 잘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드미 15 5G의 확실한 색깔이라고 이야기를 꺼낸 디스플레이를 살펴봅니다. 화면이 크면 다른 것도 좋은 것을 다 때려 넣어서 가격이 비싼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 레드미 15 5G의 6.9인치 화면 크기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가장 큰 화면을 사용하고 싶다는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6.9인치 디스플레이는 2340x1080 해상도, 144Hz 주사율, NTSC 85% 색 재현율, 700니트 화면 밝기를 지원하는 IPS LCD입니다. 화면 크기에 비해서 FHD 플러스급 해상도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374ppi라서 가격대를 생각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대 144Hz 주사율을 지원해서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영상 시청은 1440p까지 재생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넷플릭스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불편함이 없고 색 표현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사용 시 눈의 피로를 최소화시키는 기술이 적용되었고 TV 라인한테 로우 블루 라이트, 플리커 프리, 서케디언 프렌들리 3가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게임을 즐기기에도 괜찮고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영상을 시청하기에도 충분합니다.
대화면을 찾는 이유가 시원시원하게 보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목적 충분히 달성합니다. 더해서 디스플레이는 물 묻은 손으로 사용을 해도 정확한 터치 사용이 가능합니다. IP64 방수방지 등급이 모든 방향에서의 물튀김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생활방수 수준이니까 손에 물이 조금 묻은 상태에서는 바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스피커를 살펴봅니다. 하단에 탑재된 모노 스피커는 통화 리시버를 스테레오로 구성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나름 하이레스 오디오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분명히 모노치고는 소리의 선명도나 공간감이 괜찮은 편인데 스마트폰을 가로로 사용할 때 한쪽에서만 소리가 나오는 것은 별로입니다. 디스플레이를 핵심 특징으로 내세우는 스마트폰인 만큼 콘텐츠를 소비할 때 중요한 포인트인 스피커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6.9인치 화면 크기와 함께 레드미 15 5G의 확실한 색깔인 7000mAh 대용량 배터리는 34W 충전을 지원하고 보조 배터리로 활용이 가능한 리버스 충전 10W를 지원합니다. 사용시간 확인을 위해서 영상 시청과 웹서핑 두 가지로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영상 재생은 레드미 15 5G를 100이라고 기준을 세우면 갤럭시 S25가 89, 아이폰 17이 99, 갤럭시 S25 울트라가 109, 갤럭시 A26이 63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웹서핑 시에도 레드미 15 5G를 100이라고 기준을 세우면 갤럭시 S25가 85, 아이폰 17이 95, 갤럭시 S25 울트라가 105, 갤럭시 A26이 58이 나옵니다. 비슷한 라인업에 있는 갤럭시 A26보다는 전력 사용 효율이 확실하게 좋은데 다른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에 비해서는 전력 사용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큰 것에 비해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들과 비교 시 사용시간이 덜 나왔는데 용량이 깡패여서 프리미엄 폰들과 비슷한 수준의 사용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다음 충전은 33W를 지원하는 기본 포함된 어댑터와 케이블을 이용 시 30분에 약 36%가 충전되고 완전 충전하는데 약 1시간 36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충전을 사용해서 들고 다니는 다른 제품을 간간히 충전하는 게 꽤나 유용합니다. 다음 이야기할 요소는 카메라입니다. 스마트폰의 가격이 내려가면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게 카메라고 레드미 15 5G 역시 중보급형 수준의 카메라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 5천만화소 광학렌즈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그럭저럭 볼만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거나 큰 모니터로 봐도 노이즈 억제나 선명도가 제법 괜찮아서 일상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참고로 하나 더 있는 렌즈는 메인 광각의 보조 렌즈입니다. 800만화소 전면 카메라 촬영 셀피 사진 역시 스마트폰의 화면으로 소비하기에는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예전에는 저렴한 스마트폰을 리뷰할 때 카메라 성능이 너무 구려서 도저히 손이 안 간다는 표현도 종종 했었는데 요즘은 중고급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레드미 15 5G 역시 20만원대라는 가격을 생각해보면 가격 이상의 값어치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상 촬영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하면 걷는 등이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것은 저렴한 스마트폰이다 보니 아무래도 살짝 무리가 있는데 정지된 상태에서 영상 촬영은 제법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모델에 대한 아쉬움은 떨쳐버리고 영상에 집중하면 볼만합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체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레드미 15 5G는 블루투스 5.1, 와이파이 5를 지원하고 주변광, 가속도, 방향, 적외선, 측면 지물익 센서, NFC를 탑재하고 가상 근접 센싱을 사용합니다. 20만원대 스마트폰이지만 제미나이 라이브를 포함한 제미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AI 검색 서비스인 구글의 서클 투 서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 AI 기능으로 갤러리에 들어가서 AI 이레이즈를 사용하면 사람이나 물체 등 원하는 것을 지울 수 있고 AI 스카이를 이용해서 하늘의 모습을 다른 스타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6만 9,500원이라는 가격으로 국내 출시한 샤오미의 레드미 15 5G의 성능과 특징을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평가의 기준점을 프리미엄이 아닌 중보급형에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이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당연히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20만원대에서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참 잘 잡힌 스마트폰입니다. 높은 퍼포먼스가 필요 없고 카메라를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6.9인치 대화면 스마트폰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들에게는 꽤나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11월 16일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 기간에 구매를 하게 되면 레드미 버즈6 플레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판매처는 샤오미 공식 온라인몰과 국내 오프라인 샤오미 스토어입니다. 레드미 15 5G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내용은 물론이고 모르는 내용은 제조사에 문의를 해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